혼귀, 공포문학관, 레딧 괴담, 직원 모집, 전임자 3명은 자살. 일자리를 찾은 지 벌써 12주나 되었고 상황은 점점 절박해지고 있었다. 전기와 수도가 끊기지 않기를 걱정해야 했고 집주인은 내 문을 마치 드럼처럼 두드려댔다. 난 모든 직업을 허용한다고 해놨기에 면접 당일 아침이 되기 전까진 대체 오늘은 무슨 직업의 면접을 보러 가게 되는지 까먹을 때도 있었다. 운이 좋은 날엔 면접이 서너 개가 잡혔지만 엄청나게 짙은 선탠을 한 남자가 날 고용해주기 전까진 아무데도 걸리질 않았다.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카메론이 날 좀 과하게 껴안으며 말했다. 우리 회사 사원들은 모두 한 가족이죠. 평생 직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약관이나 한번 제대로 읽어볼 걸 그랬다. 난 그냥 연봉과 업무, 그리고 반질반질한 검은 목재로 된 내게는 차고 넘치는 사무실만 봤다. 그리고 업무 역시 카메론의 두리뭉실한 애사심과 팀워크를 예로 들어 설명한 탓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았다. 심지어는 책임 조항 역시도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다. 그저 첫머리만 반짝하고 기억날 뿐 그 나머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느라 다 잊어버린 까닭이었다. 게다가 난 이런 사무직을 딱히 달갑게 보지도 않았다. 그냥 일주일간 조용히 지내고 구글링만 했더니 업무에 필요한 지식도 다 배울 수 있었다. 여태까진 괜찮았다.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로 하루 일과를 때웠다. 그저 소소한 청소 업무에다 정리정돈, 그리고 운반 업무만이 주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저 기대어 사람들 구경하는 게 전부였다. 여긴 운송회사처럼 보였다. 비록 한 물품밖에 운반하진 않았지만 아무도 그 물품이 무엇인지는 얘기해주질 않았다. 나 역시도 괜히 귀찮아질 수 있어서 물어보지도 않았다. 30대 후반에 든 직원 몇 명은 자신들이 여기 15년도 넘게 있었다고 하긴 했지만 이 직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란다. 그리고 전화를 받는 여직원 둘 역시도 10년 이상 근무하는 중이었다. 심지어 위층에 있는 남자 하나는 여기서 40년을 넘게 일하고 있다고 했다. 카메론이 했던 말은 전혀 농담이 아니었다. 하지만 재밌는 점은 그 누구도 자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걸 기뻐하거나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휴게실에서조차 서로가 아무 대화도 오가지 않았고 우스꽝스러운 별명이나 농담도 없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근무했다면 다들 할 법한 거 아닌가. 모든 사람들은 그저 음울한 시선으로 카펫의 무늬만 쳐다보고 있었다. 숨죽인 소리에 고단한 발소리, 그리고 웃는 법을 잃어버린 입까지. 난 그 직원 중 하나에게 불평을 쏟아냈다.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서 왜들 그렇게 붙어있는 거야? 그러자 그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며 말을 했다. 다들 여길 싫어하지. 자네 전임자 셋은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자살을 했다고. 그런 그의 말에 난 크게 웃어 보였다. 그 농담이 썩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 묵뚝뚝한 얼굴로 그런 농담을 하다니. 하지만 내 미소는 어둠 속에서 앉아있는 동안 서서히 잊어졌고 그는 발을 베베 꼬고 있다.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다. 나 역시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고민을 하며
그 자리를 떴다. 내가 이런 우중충한 곳에 10년, 아니 40년이나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 난 여기서 더 나은 직장을 찾을 때까지만 일할 생각이었다. 게다가 난 스릴을 즐기는 타입이었다. 그런데 이곳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며칠 뒤 난 처음으로 외부 운송을 맡게 됐다. 물품은 케이크 크기의 새하얀 골판지 상자였다. 배달하기까지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차들 사이에서 기다리는 것조차 지루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를 때도 또 여자가 상자를 열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뭔가가 웅웅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이상 지루하지 않게 됐다. 바로 그때 말벌들이 솟구쳐 날았다. 그리고 갇혀있던 그 울분을 풀기 시작을 했다. 말벌들이 날아다니는 소리는 금세 사방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난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행동을 취했다. 어린 계집아이처럼 소리를 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기 시작했다. 난 차에서 수백 피트나 떨어졌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말벌 소리가 그 여자 근처에서만 들린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 입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얼굴이며 목이 전부 둥글게 부어올라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팔다리를 떨고 있었지만 그건 헛된 몸부림을 칠 때마다 점점 느려져만 갔다. 말벌들은 그녀의 머리며 드레스, 심지어는 그녀의 열린 입안에서도 기어다니고 있었다. 예전에도 난 알러지 반응을 본 적은 있었다. 중학생 때 같은 반이었던 놈 하나가 땅콩 버터를 먹다가 웬 동물 풍선처럼 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었다. 말벌이 일부러 같은 곳을 계속 찌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인지는 몰랐지만 부은 곳은 층을 이루며 올라갔다. 난 그 광경을 보자마자 토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입을 닫고 차에 타서 창문이 확실히 닫혀있는가부터 확인을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화기가 울렸다. 이제 당신도 진짜 우리 가족입니다. 카메론의 목소리는 마치 음울한 겨울 아침에 달갑지 않은 햇살 같았다. 당신 전부 알고 있었어? 상자 안에 뭐가 있었는지? 이걸 다 알고 어떻게... 대단하죠.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의 냄새를 묻혀두고 조금만 굶기면 그놈들은 그 냄새만 쫓아다니죠. 당신은 완전히 미쳤어. 난 당신 직장도 알아. 당장 경찰을 불러서... 자, 카메라를 보고 웃어요. 치즈하고. 그가 내 말을 잘랐다. 뭐? 난 거리를 살펴봤다. 그때 난데없이 카메라에 플래시가 터졌다. 직장 동료 중 한 사람이 창문 밖에서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엄지를 치켜들더니 사진을 한 장 더 찍었다. 동영상이랑 그것만 있으면 되겠지? 카메론이 말했다. 뭐 그것과 자백서만 있으면 당신은 그 여자의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겁니다. 이런 미친... 난 그런데 서명하지 않... 확신합니까? 내가 뭘 말하려건 상관이 없었다. 목에 걸려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수고했고 1시까지 쉬어도 됩니다. 그리고 오후엔 배달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곤 전화가 끊겼다. 뭐
더 얘기해주고 싶지만 이미 내 휴식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카메라로는 지각을 싫어하는 게 아주 확실해 보여서 말이야. 빨리 가봐야겠어. 그럼 이만.